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원호식,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장중 한때 8,3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8,000대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등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지수 상승을 이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분위기는 다소 반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이 있죠. 한국 시간 7일 오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의 최종 사업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화오션이 숏리스트에 올라 경쟁 중인 만큼 이번 결과가 우리 증시의 낭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일정들을 앞둔 우리 시장,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할지 저희와 함께 냉철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뉴욕 증시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원호식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편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가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전 나스닥 100 지수에 공식 편입됩니다. 나스닥 100은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핵심 기술인데요. 특히 스페이스X는 상장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에 편입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편입은 대형 기업 공개, 즉 IPO 기업의 조기 편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기계적 매수 규모만 최대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물론 우주 산업과 AI 관련 종목 전반에도 투자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스타쉽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실적과 사업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최대 변수인 연준 회의록입니다. 오는 8일 공개되는 6월 FOMC 회의록에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식이 담길 예정인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록을 통해 연준이 경기 둔화를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와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정상화된 데 이어 오펙 플러스가 5달 연속 증산을 결정하면서 공급 불안이 크게 완화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원유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공급 과잉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영향력도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경제 지표와 함께 AI 투자 흐름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이 미국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초기 편입과 함께 이 FOMC의 회의록 공개가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죠. 또한 안정세를 찾은 국제 유가와 맞물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이벤트들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가은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이 ADR 상장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신주 최대 1,779만 주를 미국 주식 예탁 증서로 발행하기로 의결했고 또 공모 규모는 294억 7천만 달러에 달했죠.
이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냈던 등록서에서 반독점 집단 소송 리스크를 위험 요인에 추가한 수정안을 지난달 30일에 제출하면서 등록서 신청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현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이 반도체 차익 실현 리스크와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이 맞물린 가운데 반독점 소송 카드를 손에 쥔 월과 기관들과 이 SK하이닉스가 적정 할인율 그리고 최적의 ADS 환산 비율을 놓고 이 피말리는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을 계기로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실적이 업황의 방향성을 가능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인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 기반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금융정보 업체인 FN가이드 집계를 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69조 4천억 원, 85조 5천억 원인데요.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보다 49.5%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밑도는 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18배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가격 초강세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는 2분기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이익의 2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탄소 크레딧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전문 펀드가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해서 크레딧을 획득하고 이 크레딧은 다시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에 사용되는데요.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신한 넷제로 탄소 중립 솔루션 일반 3호 혼합자산 투자 신탁 제1호를 최근 100억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전액 출자했고 또 신한자산운용이 펀드 운영을 맡았는데요. 이 펀드는 신한금융이 지난 3월에 만든 탄소 배출권 전담 협의체에서 기획한 첫 번째 사업입니다. 기업들의 넷제로 선언이 잇따르면서 최근 탄소 배출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자기 배출권 거래자 대상 기업은 816개로 3기 때보다 102개 늘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친환경 금융에 더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까지 총 26조 2천억 원을 친환경 금융에 투입했는데요. 2030년까지 3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만든 펀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해외 기업과 탄소 크레딧이 필요한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탄소 시장 가치 사슬 전반에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과 또 글로벌 시장 진출, 여기에 ESG 경영을 위한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 소식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류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월요일 장을 마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7.01포인트 내린 8,051.33선에 마감하며 0.4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거래일보다 21.34포인트 내린 847.07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2.4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조 6,468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조 3,088억 원, 기관은 1조 4,53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2,694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447억 원, 기관은 2,27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75% 상승했고 현대차와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나란히 오르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3.38% 하락했고 SK스퀘어와 삼성전기도 큰 폭으로 내리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입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3.07%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2.17%, 2.06% 내리며 2차전지 대표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주성에너지리온과 원익 IPS도 각각 5.66%, 6.46% 하락한 가운데 HLB는 0.83%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일부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주춤하며 마감했지만 실적 기대감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탠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호식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이노스페이스는 장 초반 10%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 편입으로 스페이스X에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글로벌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이 국내 우주 테마주로도 확산되면서 독자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이노스페이스가 대표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실적보다는 투자 심리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우주산업 관련 신규 수주와 사업 성과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8,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스페이스X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 8,84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 장 후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전거래일 대비 0.13% 상승한 7,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노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향해 속도전을 선언하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자 대형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와 현장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더딘 행정 관행에서 탈피해 인프라 확보만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정책을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물량 확보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확실한 인프라 확보 의지와 이를 수행할 대형 건설사들의 역량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과 수주 소식이 가시화될지 오늘 건설업종의 흐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전거래일보다 5.7% 오른 11만 3,100원에 거래됐는데요. 하나오션이 독일 업체와 경쟁 중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결과가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통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6일 CPSP 사업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인데요. 잠수함 건조 비용과 향후 유지, 보수, 운영 비용을 포함한 이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차트 함께 확인하시죠. 이날 하나오션은 11만 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12만 3천 원까지 오르다가 5.7% 오른 11만 3,1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고영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 속에서도 개별 재료가 부각된 종목에는 강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특히 지역개발 수혜 기대감과 피지컬 AI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며 금호타이어와 마키나락스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1,420원 오른 6,16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은 29.96%였고요. 이번 상승의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공장 이전과 기존 부지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금호건설, 금호전기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도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이 같은 지역개발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불리며 금호타이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7,000원 오른 34,0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은 29.91%였고요. 마키나락스는 제조와 국방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 기업입니다. 최근 회사가 올해 상반기 수주 총액이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며 성장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국방, 항공우주, 중공업, 첨단 제조, 자동차와 로봇 분야까지 수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AI가 공장과 방산 현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마키나락스가 피지컬 AI 대표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수 약세 속에서도 개별 종목별 재료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 수혜 기대감에, 마키나락스는 제조와 국방 분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수주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실제 투자 계획과 수주 성과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이 발표한 7월 2주차 글로벌 증시 전략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증시를 한마디로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한 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대신증권은 이 같은 투자자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한다는 학습 효과가 7월부터는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이전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이번 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떤 변수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신증권은 이번 주를 경제 지표와 주요 이벤트가 집중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는 9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 공개와 주간 실업 지표, 기준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해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처럼 고용과 물가, 통화정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특정 방향을 예상하기보다 시장 변동성 자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은 과거 7월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 미국 증시는 7월 평균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해에는 7월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6월 FOMC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다시 물가와 금리, 그리고 관세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시장 상승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포트는 이와 함께 3분기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중국,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해 분산 투자를 제안했고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IT, AI, 소재,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우라늄과 원전,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도 관심 분야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트폴리오 역시 단기적인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이벤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방향성 예측보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시기. 이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한 분산 투자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은 다소 흐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축축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30에서 8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볕은 덜하겠지만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많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우산은 가까이 두시는 게 좋겠고요. 통풍 잘 되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그리고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연준 회의록 공개까지 이렇게 국내외 이벤트가 다양하게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다소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일 텐데요. 오늘 장을 이 두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식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강보합권까지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수를 떠받친 반면 SK하이닉스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약세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반면 코스닥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장중 2% 넘게 밀린 뒤 반등에 나섰지만 결국 2.5% 하락 마감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로봇 성장주 전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습니다. 네, 한 줄로 정리하면 대형주는 버텼지만 성장주는 흔들린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살아있었지만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기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형주와 소형주 이렇게 같이 온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함께 안고요. 그렇다면 가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변동성 속에서도 버텨낸 하루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투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가 상수가 되고 있죠. 이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이런 투자 문화가 금융 불안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계했는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반대 매매와 환매 증가 등을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투자자의 손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투자 심리가 한층 안정돼서 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반등 흐름이 좀 내일 시장에는 반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중심 잡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계적인 수급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이 가진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굵직한 국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와 신중함이 교차하며 장중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내일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 향방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